안녕하세요. 뻔뻔한 목도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난주 가상화폐 자산 쪽으로 27억 달러, 3조 5천억이 몰렸죠. 올해에만 70% 이상 급등, 역시 전통적인 자산 시장이 흔들리면서 새로운 금융자산의 아이콘인 비트코인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1억을 뚫었다는 게 상징적입니다. 그만큼 완전히 떡락궤적을 보였던 위기의 코인 모습에서 황골탈퇴. 다음은 2억까지도 치고 나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져 있고, 부자 아빠 저자는 4억까지도 갈 수 있다는 뽐뿌질을 하고 있는데, 여하튼 자산 순위로는 이제 은을 제치고 8위까지 올라선 상황입니다. 이런 분위기에 코인 대박 맞은 공무원이 15억을 벌어서 압구정 현대사로 간다는 썰을 풀고 있을 정도니, 이분이 수익률 75% 이상 봤다고 그래요.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자산 시장은 급격하게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젠 금융 수입이 부동산을 아우르는 모습이지, 부동산에서 나온 수입이 금융을 아우르는 그런 시대는 갔다는 걸 볼 수가 있죠. 포지션이 급격하게 바뀌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산 시장의 대이동을 나타내는 비트코인 1억이라는 지표와 함께 미국 물가지수 CPI 뒤통수를 정말 세게 때리는 사건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기준금리 인한 나발을 불어대던 분위기에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 아니 분위기상 다음 달에 당장 금리가 인하될 것처럼 떠들더니만 미국이 발표한 CPI 지수가 그냥 덜미를 이렇게 잡아버리네요. 그럴 거라면 예상은 충분히 가능했는데, 파월 형님이 너무 설레발을 치더라. 미국 청문회에 나와서 온갖 시장 친화적인 시그널을 줬지 않습니까? 근데 파월이 꼭 이런 제스처를 취하면 뒤통수가 깨지는 일들이 빈번했었는데, 이번에도 아니나 다를까 정확하게 그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봐라, 나는 이렇게 시장 친화적으로 금리 인하를 간절히 원하는데 경제 지표가 도와주지 않아. 내가 시장을 죽이려고 긴축에 올인한 게 아니었다. 이렇게 미국 물가지수가 불안정한데 어떻게 막무가내로 금리를 내릴 수 있겠나? 그냥 자신이 발언한 금리 인하 시점이 머지않았다는 얘기에 반대되는, 이렇게 미국 물가지수가 불안정한데 어떻게 막무가내로 금리를 내릴 수 있겠나? 라는 항변이 느껴지기도 해요. 그냥 자신이 발언한 금리 인하 시점이 머지않았다는 얘기에 반대되는 시장 물가지수가 딱 나와버리니까 얼마나 이 명암이 엇갈리면서 또렷하게 파월이 막무가내 긴축주의자, 시장 파괴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러니 파월 형님이 굉장히 정치적인 인물이긴 하다. 미국 노동부가 밝힌 2월 CPI 지수 충격 그 자체죠. 국내 시장 반응이 애써 그 충격을 감추려고 당황한 듯 보이기도 할 정도인데, 왜냐? 물가 상승률이 소폭 상승했다는 기조를 보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CPI,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 0.4%, 그리고 전년 대비로는 3.2%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거 지금 상당히 뼈아픈 대목일 수 있는 게, 곧바로 미국 기준금리가 인하가 될 거라는 벚꽃이 필 수 있다는 이 블루밍데이를 선포하고 있었는데, 그냥 갑자기 꽃샘추위가 밀어닥친 거죠.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추이를 보면 정말 미친 듯이 올랐던 9%대에서 엄청나게 밑으로 내려와 있기는 합니다. 근데 2023년 이후로 3%대를 유지하다가 전혀 지표가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고 있죠. 그냥 바로 하산을 해도 되겠는데, 3%대에서 깔짝거리는 시츄에이션. 심각한 건 근원 CPI, 그러니까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지표가 0.4%, 전년 동기 대비 3.8% 정도가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연준이 가장 심각하게 들여다보는 포인트가 바로 근원 CPI인데, 이게 가라앉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일단 시장의 기대와는 다른 상향적인 궤적 그리면서 좀처럼 인플레이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 실제로 미국 물가 체감도는 일반 미국 시민들이 엄청난 압박을 느낄 정도로 물가가 하루가 다르게 실생활 속에 상당한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지표가 이 정도면 실제로 시장 물가는 상당히 높은 압박감을 주기 때문에 마트 가기 무서울 정도로 백인 중산층들은 수입 대비 지출 부분에서 올라간 물가로 인한 소비 패턴이 바뀔 정도로 하니까 당연히 바이든 정부에 대한 불만이 쌓여갔던 거고, 이번 대선 전초전에서도 바이든이 트럼프에게 밀리는 듯한 인상도 주고, 그러니 바이든 대통령이 부자 대기업 증세안을 발빠르게 발표했죠. 무려 세수로 6천조 원을 증가시키는, 이거 거의 역대급인데, 10년간 거의 세금 진공청소기를 극강으로 밀어붙여서
빨아들이겠다는 건데 그만큼 지금 미국 중산층들의 불만이 폭발 직전이었거든. 올라가는 물가 지표에 뭐 거의 두세 배에 가까울 정도로 시장에서 체감되는 물가가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모습을 가지니 그냥 빡친 중산층들이 미국 경제 호황이라더니 우리 집 가면 왜 갈수록 얇아지냐? 이런 거죠. 그러니 당연히 표심이 이동할 수밖에 없었는데 바이든 입장에서는 치고 나오는 트럼프를 좀 눌러놔야 하는데 이런 분위기를 쳐내기 위해선 당연히 상류층 쪽 세금을 더 걷어내야 뭔가 뭐 형평성에 맞는 그림도 나올 것 같고. 근데 문제는 공화당 쪽에서 뭐 통과를 시켜줘야 하는데 트럼프 쪽 공화당은 뭐 무조건 기업 감세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서 당분간 충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미국 CPI가 더욱 긴축적으로 미국 금리를 몰아붙일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바이든 정부의 입지도 조금은 흔들릴 가능성 많고요. 금리 인하 전격 시행이 되면서 뭐 증시의 꽃이 피워줘야 하는데 실제 이렇게까지 뭐 물가가 잡히지 않는 형국이니까 이걸 어째. 파월은 할 수 없이 본인은 원하지 않았지만 늘 그렇게 강조했잖아. 본인은 원하지 않는다고. 본인은 금리 인하 시점이 머지 않았는데 지표가 이렇게 나오는 바람에 롱타임 투고 갈 길이 멀다 라는 긴축 분위기 상반기 내내 미국 전반의 금리 분위기를 이끌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올해 2024년도 금리 인하는 물 건너 갔다고 봐야 할 정도인데 이렇게 상황이 돌아가다 보니까 한국에선 매물 8만 건 이상이 쏟아지는 상태에서 매도자가 여유롭게 매도 타임을 노린다는 이상한 기조도 흘렀는데 이건 뭐 완전히 거꾸로 가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똥줄이 타고 있는 사람들이 매도자라는 얘기죠. 근데 여유롭게 팔짱을 끼고 매도 타임을 노린다? 이건 죄다 미국 기준금리 어차피 뭐 예상보다 빨리 내려올 거라는 이상한 자기 최면과도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하는데 지금 미국 CPI 견조한 모습을 보이니까 다시 매물은 8만 2천 건으로 오늘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월세 앞에서 13만 건을 상회하고 있고 이렇게 빨리 매물 증가량이 폭주한 적은 없을 정도로 점점 매물이 폭포수가 돼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가뜩이나 매도 물량이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미국 기준금리 인하는 상반기 뭐 물 건너가게 생겼으니까 지금 당장 발에 불이 떨어진 영끌하신 분들은 급하게 생겼어요. 자칫 타이밍 놓치고 테러까지 다치게 되면 폭증하게 되는 매물에 깔려서 내 물건은 가격표도 붙이지 못하게 되면서 아예 그냥 거래조차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극도의 거래량 실종 상황을 맞이할 수 있을 가능성 높습니다. 2월 거래량도 뭐 그리 시원치도 않죠. 지금 뭐 1,800건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이래서야 뭐 1월 거래량 2,500건 뛰어넘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3월 거래는 더 심각해. 350건으로 그치고 있는데 아직 카운터할 뭐 시간적 여유는 있지만 추세가 그리 말달리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민달팽이 기어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앞으로 거래 궤적이 그리 썩 나아지지 못하는 상황으로 갈 가능성 높다. 그러니 지금 서울 집값이 완강한 호가버티기로 시세가 그리 훅 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지만 일단 뭐 금매 시장에선 상당히 낙폭이 큰 거래들이 쏟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죠. 특히 삼실헬스가 최근에 고점 27억 대비 22억의 거래, 거의 4억 이상 하락을 한 거래가 나왔고요. 마포구 강변 힐스테이트 역시 고점 16억 대비 12억의 거래가 됐고 23%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게다가 강동구 레미안 하이리버 역시도 고점 15억 대비 11억으로 하락, 3억 이상 낙폭 보이고 있네요. 성동구, 영등포구 역시도 같은 궤적 보이고 있는데 서울 일주일 단위를 끊어봐도 확실하게 하락 추세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고 이렇게 미국이 발표한 CPI 지수로 인한 금리 인하에 대한 변동성이 거의 없어지는 상황에선 다음 달 4월 중순 이후로는 엄청난 하락세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금 4월 총선 때문에 이렇게 집값이 여러모로 이모저모 기대감을 가지고 호가버티기를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단 선거가 끝나게 되면 냉엄한 현실로 돌아와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철저하게 시장 중심으로 움직이되 부동산은 생물이다. 그냥 스스로가 생존할 것인지 사멸할 것인지 자체적인 생명 유지 장치가 뭐 딱 돼 있어서 철저한 자기 궤적을 가지고 움직이게 될 건데 역시 대내외적인 자극이 그리 뭐 사고로 들어가는 부동산의 심장을 강하게 뛰게 할 수 있는 요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상당히 움츠려드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런 분위기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샘플링, 바로 이번 주에 접수를 받은 분양단지들 몇몇을 들여다보면 그냥 지금 부동산 판사리가 아사리판이라는 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일단 서울은 무조건이라 했습니다. 강남권에 걸쳐 있는 곳들은 몰립니다. 무조건이에요. 그냥 현금 탄할 상관없이 본능적으로 쏠리게 돼 있고 그동안 청약통장 자금 모아둔 분들이 부동산 1차 하락기 때 아예 청약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번 서울 분양은 꼭 잡겠다는 생각이 아주 강하죠. 그래서 더샵 둔촌4에 마감이 됐는데 47세대 모집에 무려 4,374명이 지원. 확실히 둔촌주공 주변에 포진된 아파트라서 주목을 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비해서는 뭐 10,000명 훌쩍 넘어가던 분위기는 좀 사뭇 다르죠.
분양가도 국평이 13억 정도 수준, 정말 뭐 고분양가 꼭지를 잡고 있는 곳이기도 한데 아무튼 대거 지원을 했습니다. 꼭지는 항상 낭떠러지가 될 수도 있는 리스크가 충분히 있는데 최근에 올림픽 파크 포레연 분양권 거래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고 뛰어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분당에서 분양을 했습니다. 분당 금호올림 그린파크 74세대 모집에 2,898명의 지원. 예전 같았으면 여기도 뭐 10,000명 넘는 지원자가 몰렸을 건데 오랜만에 분당 신축이었는데 그리 경쟁률 높지 않았습니다. 4대1 정도 수준으로 머무른 것. 이거 선전이 아니라 고전한 거죠. 84제곱이 7억이라는 가격표 붙이고 있어서 차별화된 모습 보이고 있으나 실제 주변 시세 뭐 7, 8억에 가까워. 분양가가 그리 싼 곳이 아니야. 착시효과라는 얘기죠. 세대수가 300세대도 안 돼서 조금은 불안합니다. 그리고 입지가 야탐역이 도보로 50분 걸립니다. 주변 변전소 문제도 그렇고 아마 최종 계약률에 빨간불이 켜질 가능성이 높고요. 용인 쪽으로 가보면 두산 위브드 제니스 센트럴 용인 어제 특공을 마무리 지었는데 여기도 뭐 시들시들한 분위기. 용인이 뭐 반도체 호재를 업고는 있지만 분양가가 74제곱이 6억에 가깝죠. 분양가가 입지에 비해서 좀 세게 나왔어요. 그리고 인천 쪽으로 가보면 송도자이 풍경채 그라노블 3단지 송도 이름만 들어도 뭐 그냥 뭔가 막 이상하게 가슴에서 올라오는 그렇게 집값이 요동치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 엄청난 꺽쇠가 딱 끼어 있는 곳이기도 하죠. 그만큼 시세가 뚝뚝 떨어져 나가는 곳이기도 한데 581세대 모집에 313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역시 인천 쪽 송도는 기피 대상인가? 여기 1단지에서 5단지까지 단지별 분양을 했는데 물론 뭐 분양 성적 차이가 나기도 하지만 대체로 부진했습니다. 인천의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을 그대로 재현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평택 쪽 교통호재, 산업소호재 물고 있는 곳이기도 한데 분양 성적은 뭐 그냥 참패 수준 1158세대 모집에 296명이 지원을 했네요. 역시 서울 강남권 혹은 교집합적으로 걸쳐 있는 곳들 제외하곤 죄다 분양 시장은 거의 뭐 파리넬리 수준입니다. 정말 건설사 위기감이 어떨지 분양 현장만 딱 들여다봐도 심지어 지방은 그냥 싹 죽어나가는 수준이죠. 더폴 울산 신정은 167세대 모집에 딸랑 한 명만 지원을 하는 정말 참사 수준의 분양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분양 시장이 거의 죽을 맛입니다. 그냥 뭐 그대로 대자로 뻗어 있는 상황인데 부동산 PF 자체가 대비를 잘하면 버텨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것도 너무 낙관적이기도 하고 지난해 비은행권 PF 등 부동산 금융이 사상 최대를 찍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뭐 926조 원 규모 시장이 확대가 됐고 이건 그냥 생산적인 톱니바퀴가 제대로 돌아갈 때야 아무런 문제가 없을 텐데 방금 뭐 분양시장의 분위기 모든 걸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전년 대비 거의 4.5% 정도 증가한 PF 문제는 본격 현금이 돌지 않는 분양시장에선 만기 연장만 해주고 있는 산소호흡기 달아준 격이기 때문에 확실한 구조조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사실상 터지는 건 시간 문제라는 결론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 부동산, 미국 금리의 벚꽃만 피기를 오매불망 바라는 그러나 끝내 계속 배신의 잔을 들이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볼 수 있겠네요.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죠. 새벽에 발표된 미국 금리 충격은 거의 뭐 쓰나미급 파괴력을 가지고 상반기 다음 달 이후에 집값 자체를 내리누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비트코인이 1억을 돌파하는 초강세 금융자산의 새로운 아이콘이 시장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한국의 전통적인 자산시장, 부동산이 얼마나 생존할 수 있겠는가. 그 추이는 바로 다음 달이 분기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법독관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